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과 같은 인권 활동가로서 영상정보와 알고리즘 기술에 대해서 조사하고 활동하면서 느껴온 것들이나 겪어온 것들 등을 좀 나누는 식으로 진행을 할 것 같아요. 일단은 저희는 영상정보에 대해서 이제 다룰 건데요. 대표적으로 영상정보라고 하면 CCTV가 있을 수 있겠죠. 오늘도 오시면서 아마 대중교통을 이제 타셨으면, 특히 지하철을 타셨다면 2호선의 경우 한 칸에 이제 CCTV가 2대씩 설치되어 있고, 그 역을 나오면 또 CCTV가 있고, 역 안에도 CCTV가 또 있고, 그런 식으로 감시 카메라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그런 감시 카메라가 있든 없든 별 신경 안 쓰고 그냥 숨 쉬듯이 살고 있죠. 국가인권위원회가 2010년에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수도권 시민의 하루 평균 CCTV 포착 횟수가 83회에 이르른다고 합니다. 근데 물론 CCTV라는 게 어떤 범죄 예방의 효과나 아니면 범죄에 일어난 후에 사후에 증거로서 잘 활용되거나 범인을 잡는다거나 이런 긍정적인 용도가 굉장히 많죠.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정책적으로도 CCTV를 열심히 활용하고 경찰도 CCTV를 열심히 활용하는 편이고요. 그런데 반면에 필수적으로 불특정 다수, 길거리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을 촬영하고 그 사람들이 어딜 지나가는지 이런 것들 전부 촬영한 것이기 때문에 인권 침해에 대한 논란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2002년에 강남구에서 처음에 CCTV가 공공기관에 의해서 도입된 이후로 대부분 범죄 예방 목적으로 인해 인권 침해 요소가 있을 수 있지만 사생활이나 이런 거에 대한 침해가 있을 수 있지만 공익적인 목적이 더 크기 때문에, 또 어떤 측면에서는 점점 더 CCTV라는 것의 설치가 쉬워지고 영상 처리 장치들이 저렴해지고 퀄리티는 좋아지고, 그리고 또 그 각종 기업들은 로비를 하고, 또 정책적으로도 CCTV 설치라는 게 굉장히 편리한 정책이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심각한 범죄가 발생했을 때 정말로 CCTV를 설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다른 어떤 범죄를 예방하거나 범죄가 일어나는 걸 막기 위한 정책적인 투자가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CCTV는 굉장히 편리한 도구로서 많이 사용되면서 점점 더 범람하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한국의 2019년 기준 공공기관에서 설치한 CCTV만 114만 8천여 대가 설치되어 있는 걸로 나오고요. 또 이제 민간을 포함한 CCTV가 얼마나 있느냐, 이 경우에는 확실한 조사 결과는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제 업계 추산이나 아니면 각 그 사업체들에서 설치한 그런 걸 봤을 때 최소 합쳐서 600만 대에서 800만 대로 추정되는 CCTV가 한국 전체에 설치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는 CCTV만 돼 있고 블랙박스 이런 기타 영상 정보 처리 장치는 제외되어 있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각 구에서 설치한 CCTV가 현재 5만 5천 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2018년 기준이죠. 그래프 밑에 보시면 2008년부터 지금 이건 2019년까지인데 해마다 약 10만 대에서 20만 대씩 계속해서 추가되면서 재작년에 100만 대를 넘어서게 된 거죠. 이 수치가 사실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봐도 높은 편인데요. CCTV 국가라고 불리우는 국가가 두 군데 있어요. 영국과 중국인데, 영국은 예전부터 이제 CCTV 강국이라고 많이들 소문이 나 있고, 중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특히 이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시대 이런 걸 엄청 앞서가겠다 이런 전략 하에 각종 지능형 CCTV를 특히 더 설치하면서 공공 CCTV가 엄청나게 늘어났죠. 물론 수치로 보면 중국의 공공 CCTV가 2천만 대, 그리고 전체적으로 약 2억 대로 추산됩니다. 한국은 그에 비해서 최소 어림잡아 600만 대이기 때문에 차이가 정말 많이 나 보이지만 설치된 면적, 그리고 인구, 대비수 엄청나게 고밀도되어 있고 고밀집되어 있는 CCTV 감시 국가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영국 같은 경우에도 특이한 게 전체적으로 설치된 영상정보 처리 장치인 CCTV는 숫자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추정할 때. 근데 이제 영국은 공공기관에서 설치한 것은 한국에 비해서는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점점 이제 한국은 어떤 공공정책이나 범죄 예방 정책 이런 것들에 있어서 훨씬 더 정부나 지자체가 앞서가면서 하는 편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CCTV로 인한 영상 정보가 저장이 되잖아요. 개인정보들이. 이 개인정보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그리고 CCTV를 언제 어떻게 설치하고 예산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감시 카메라 커미셔너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어쨌든 최대한 인권 침해의 효과를 줄이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반면 한국은 그런 게 실질적으로는 미흡해 보이죠. 물론 제가 이 어떤 연구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최대의 CCTV 감시 국가다라고 하지만 뭐 통계라는 게 항상 정확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뭐 이렇다 이겁니다. 굉장히 많다. 일단은 왜 그러면 이 CCTV가 인권 활동가들에게 어떤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가? 왜 인권 활동가가 CCTV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 알아야 하는가? 어떤 경우에는 인권 활동가가 피해를 봐서 CCTV의 덕을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CCTV는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기본권이냐? 헌법재판소는 이제 99년과 2004년 판결을 통해서 정보 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 등에 관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즉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헌법상 기본권에 해당한다고 말하며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라는 이제 권리를 기본권으로 보자라고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이후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기본권이 돼서 개인정보보호법이 세워지는데 일조를 하고 이런 식으로 됐죠. 이 말은 우리가 CCTV를 통해 영상에 찍히거나 그리고 찍힌 영상이 어떤 식으로 공유되고 이용되고 다른 누군가에게 제공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그럴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가 있다라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뭐 2000년대 이후로는 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 스마트 시티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정보의 공유와 활용 자체가 굉장히 능력 자체가 커졌기 때문에 요즘 날에 더더욱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또 직접적인 인권 활동에 대해 탄압의 도구로도 쓰이기도 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2013년, 12년쯤에 이제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이 저기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 분향소를 차리고 농성이든 집회든 시위든 이런 걸 이어나가는데 이 와중에 그곳에 이제 CCTV를 직접적으로 설치해서 뭐 감시를 한다거나 강정마을 해군기지 공사장 앞에 CCTV가 설치돼서 또 그 집회하는 사람들, 참가한 사람들, 그냥 거기에 평화적으로 서 있는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감시를 한다거나 또 최근에는 세월호 추모 집회 때 교통통제용 이런 걸로 설치된 CCTV를 임의로 시위대 쪽으로 향하게 해서 뭐 감시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인권활동에 대한 직접적인 탄압의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직접적인 탄압의 도구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CCTV에 찍혀도 우리는 그걸 잘 모르고 또 찍혔을 때 과연 이 찍힌 영상이 그 목적 그대로 사용되는지 아니면 나에게 어떤 위해를 가하기 위해서 사용되는지 누가 그거를 다른 곳에 유출하는 게 아닌지 이런 오용이나 남용을 확인하기도 힘들고요. 또 이런 문제 제기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증거 또한 CCTV 설치, 운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증빙조차도 어렵습니다. 또 이런 직접적으로 찍힌 것들이 업무방해죄, 도로교통방해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실질적인 벌금을 매기거나 어떤 형벌을 가하는 그런 법적인 공격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항상 많은 경각심을 갖게 되죠.